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포항 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승점 1점 차이로 박빙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두 팀인데요.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팀에게 웃어줄까요? 2주의 한 매치 두 번째 경기는 수도권 두 팀의 대결인 수원 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수원을 상대로 1무 1패 열세에 놓인 인천. 과연 세 번째 대결에서는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원더풀 프리뷰 먼저 첫 번째 경기는 포항 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주원 위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양 팀이 만났습니다. 네. 양 팀의 승점 차는 단 1점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요. 포항의 포메이션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키퍼의 신화영, 수비라인의 최재수, 김광석, 김원일, 김준수, 그 앞에 황지수, 손준호, 그리고 공격 라인의 고무열, 신진호, 티아고, 김승대 선수가 선발 출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고요. 성남의 포메이션입니다. 골키퍼의 박준영, 수비라인의 장하경, 장석원, 김태윤, 이태희, 그 앞에 정선호, 김철호, 그리고 공격 라인의 남준재, 김성준, 레이나, 황의조 선수가 선발 출장할 것으로 예상해봤습니다. 네,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요한 길목에서 만난 두 팀인데요. 현재 두 팀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력이 굉장히 빈곤합니다. 네. 지난 그 서울전이 끝나고 황선홍 감독도 득점이 안 나와서 참 답답하다. 득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지금 박스 안쪽에서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할 정도였는데요. 최근 4경기에서 1득점,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라자르와 박성호 선수가 돌아가면서 원톱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부진합니다. 라자르 선수는 언제 골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박성호 선수,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가을 전후 박성호 선수가 살아나야 되는 포항의 입장입니다. 자, 성남도 대표팀 차출해서 돌아온 황의조 선수가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그 체력적인 부담에서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김두현 선수가 지금 종아리 부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김두현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허리에서 김두현 선수가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줘야지만 그 측면에 있는 레이나, 최전방에 있는 황의조 선수의 득점을 유도해낼 수 있는데 김두현의 공백을 쉽게 메꿀 수 있을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포항과 성남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에 차출된 김승대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두 선수는 간판 공격수지만 전술이나 공격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요? 네, 많이 뛰는 스타일은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김승대 선수는 순간적으로 이제 라인을 부셔버리면서 득점을 하는 유형의 선수고, 네. 황의조 선수는 좌우 측면 가릴 것 없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패스가 들어왔을 때 볼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는 선수고요. 김승대 올 시즌 25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역시 좀 산만한 일정을 좀 치르고 있는 김승대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황의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득점을 해주고 아크로바틱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10골, 2개의 도움, 그야말로 프로 데뷔 이후에 쾌조의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라오스와 레바논 원정을 떠나왔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승대는 사실 신진호 선수의 도움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황의조 선수는 또 김두현 선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신진호 선수도 약간 기가 죽은 상황, 그리고 김두현 선수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나올 수도 김두현 선수가 얼마만큼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양 팀의 그 김승대나 황의조 선수 모두 개인의 능력으로 네.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두 팀의 승점 차가 단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로 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기 보면은 송 의원께서는 포항의 손을 들어주셨고 이주원 의원께서는 무승부를 점쳐주셨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포항의 수비력은 최근 8경기에서 2골밖에 실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믿을 수 있다고 치고, 공격력은 이 경기에서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가 A매치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네. 이제 울분이 쌓인 것을 성남전에서 폭발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가을입니다. 박성호 선수가 서울전에서 가을 네. 전어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컨디션은 좋아 보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박성호 선수도 골을 기록할 때가 되지 않았나. 박성호 선수가 지금 3골에 멈춰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라자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 골은 못 넣을 것 같은데, 여하튼 올 시즌 가기 전에는
마수거리 골을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포항에서는 좀 들어줬습니다. 네. 저는 양 팀이 골을 넣기가 참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팀 모두 이제 공격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의 승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앙 수비수 라인이나 수비 라인이 좀 단단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싸움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면서 무승부를 예상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경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웃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진호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신진호 선수가 이제 이번 여름에 포항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이명주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도 신진호가 보여주고 있고 또 세트피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프리킥 능력을 보여주면서 골까지 득점한 신진호 선수인데 지난 서울전에서 PK 실축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기가 죽으면 포항의 전체적인 공격 라인, 허리 라인이 굉장히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신진호의 단단함을 기대해 보겠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김태윤 선수를 아마도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윤영선이 나올 수가 없는 가운데 김태현 선수가 성남의 수비 라인을 단단히 지켜줘야 되고요. 성남이 지금 시민구단으로서 굉장히 놀라운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수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선수가 빠졌다고 해서 무너져버리면 지금의 순위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가 많은 것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김태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항과 성남의 경기 모두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대 인천의 경기인데요. 송 의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화면을 통해서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자, 수원의 예상 포메이션입니다. 4-1-4-1 포메이션이죠. 최후방에는 정성용 골키퍼, 포백에는 왼쪽부터 홍철, 연재민, 구자령, 오범석이,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조성진이, 그리고 이성 공격 라인은 염기훈, 권창훈, 이상호, 조찬호가, 최전방은 일리안이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 포메이션입니다. 인천도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최후방은 유현 골키퍼가, 포백은 왼쪽부터 박대한, 김진한, 요니치, 권한규가, 수비형 미드필더는 김원식이, 이성 공격 라인은 이천수, 김도혁, 조수철, 김인성이, 최전방은 케빈이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수원과 인천의 예상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두 팀의 경기 나쁘지 않죠?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부산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은 부상 선수가 많은 그 가운데에서도 실력은 발휘하고 있거든요. 서정진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것이 좀 아쉬운데 까이오라든가 조성진, 정성혁 골키퍼는 복귀할 예정입니다. 정성혁 골키퍼는 군사훈련을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방을 책임질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역시 이제 권창훈과 홍철이 컨디션을 얼마만큼 조절할 것이냐, 대표팀에 돌아와서 대표팀에서 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은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띄울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광주전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4연승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상세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공수 전력에서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일단 요니치 중심의 포백의 안정감을 유지하고요. 요니치 앞에 있는 김원식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전개 시에 좌우 측면에 있는 이천수와 김인성의 활약이 좋고 케빈도 최전방에서 굉장히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유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케빈과 이천수가 최근에 득점포를 가동했는데 이 두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은 득점력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인천의 관건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승점 3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즌 인천이 수원에게 좀 약한 면모를 많이 보였다고요? 네,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천의 승리가 거의 희박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네. 수원이 지금 인천을 상대로 19승 8무 5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 게다가 홈에서도 인천을 상대로 12승 2무 2패, 거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승률도 굉장히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은 인천을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인천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인천만 만나면 정말 뭐랄까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번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쉽게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두 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걸출한 노장 선수들인데요. 바로 염기훈 선수와 이천수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도 정말 기대가 돼요. 네,
특히 수원 쪽에서는 염기훈 선수와 재계약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염기훈 선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일 듯 보이는데요. 수원은 공격을 전개할 때 염기훈 선수를 활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염기훈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천 선수의 킥이 중요해요. 이천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거나 프리킥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패스를 처리할 때 패스의 정확도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천수의 활약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팀 모두 공격 쪽에서는 약간씩의 문제는 있습니다. 네. 케빈이 기대만큼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원 입장에서는 일리안이 A매치 가서 퇴장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염기훈 선수와 이천수 선수를 제외하고 이번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선수 누가 있을까요? 네, 수원은 권창훈이에요. 저희가 권창훈 얘기를 너무 네.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권창훈이 그만큼 핫합니다. 리그에서 7골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A매치 2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최전방으로 움직이면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느냐가 수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인천 입장에서는 김원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김원식이 권창훈을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백 앞에서 김원식이 많이 뛰면서 결국 권창훈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아니면 따라 들어오면서 대인 마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원식이 얼마만큼 뛸 수 있느냐 그리고 활약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원의 공격력이 좀 봉쇄가 될 거기 때문에 인천의 키플레이어로는 김원식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수원 대 인천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나머지 경기 관전 포인트들을 좀 짚어볼까요? 네, 전북 대 서울의 경기가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내용 그리고 승률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병행해야 되는 전북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를 잡아내야지만 1위를 공고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스플릿해서 더욱더 고생할 수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승점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제주 대 울산의 경기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야 되고 울산도 네. 좀 하위권에서 탈출해야 되고 양 팀 모두 그리고 경기 분위기,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제주 울산 경기 전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광주와 부산의 경기는 광주가 드디어 홈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홈에서 부산을 불러들여서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또다시 호남의 아들 김호남을 앞세워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승리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남과 대전의 경기, 전남도 급합니다. 전남이 현재 7위인데 상위 스프릿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승리를 못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이 스테보와 오르샤를 앞세운 득점포를 좀 가동하면서 네. 이 대전을 상대로 승점 3점을 획득할지 아니면 대전이 전남 원정에서 저력을 입증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플릿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갈리는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30라운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